안녕하세요. 시민의 눈으로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고양시 행정 민낯 리포트 김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박 기자입니다. 박 기자님, 오늘 다룰 주제는요. 고양시의 청춘 톡톡이라는 청년 만남 지원 사업입니다. 청춘 톡톡이요. 네, 시가 직접 청춘들의 큐피드가 되어준다. 언뜻 들으면 참 훈훈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는구나 하고요. 그렇죠. 2천만 원 예산으로 연간 160명의 미혼 남녀에게 만남의 장을 열어준다는 그런 계획이죠. 하지만 저희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조하면 이 사업이 모든 고양시 청년을 위한 게 아니라 네. 실제로는 시청 공무원이나 특정 대기업 직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내세운 신원검증과 안전이라는 명분은요. 뒤집어 보면 평범한 일반 시민은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이런 대단히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었고요. 네,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 역진적 복지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은 송규근 시의원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이 사업이 왜 단순히 불공정한 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인지 모든 쟁점을 하나하나 해부해보겠습니다. 네, 기고문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정의의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의라고 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 먼저 첫 번째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라. 철학적인 개념이라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기고문은 저명한 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인용해서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롤스. 그렇습니다. 롤스는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자원을 배분해야 정의롭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죠. 모두를 위한 피자 파티에서 가장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큰 조각을 먼저 줘야 한다는 그 비유 기억납니다. 맞아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네요. 바로 그 상식을 이 청춘 톡톡 사업이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가장 힘든 청년이 누구겠습니까?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연애는커녕 생존을 걱정하는 청년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는 이들을 원천 배제하고 이미 사회적으로 안정된 이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만남의 기회라는 혜택을 더 얹어주고 있습니다. 기고문을 보니까 롤스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의 이론도 언급되더군요. 네, 아마르티아 센, 마이클 왈저 같은 이름들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정의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의 지원은 사회적 반개를 맺을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조차 없는 청년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데 써야 하죠. 그러니까 특정 직장에 다닌다는 자격이 아니라 그렇죠. 관계를 맺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이클 왈저는 한 영역에서의 우위가 다른 영역으로 전환돼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안정적 직장이라는 우위가 공공복지 서비스 접근이라는 또 다른 우위로 이어지는 이른바 지배의 연쇄를 공공이 직접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불공정을 넘어서 공공폴책의 기본 철학 자체를 망각한 처사라 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책 설계의 실패 문제입니다. 네, 이 사업의 성과 지표가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데요. 그 성과 지표. 고양시가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무엇으로 측정하겠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듣고도 믿기지 않았던 고양시 전체 출생률이요. 맞습니다. 108만 인구 도시에 고작 160명이 참여하는 행사 하나로요. 이건 동네 축구 교실 하나 열어놓고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진출을 성과지표로 삼겠다는 정말 코미디 같은 발상입니다. 정책평가론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기고문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이 심지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님이 없다는 점이 아닐까요? 바로 그 점이 이 사업의 가장 황당한 지점입니다. 전국적으로 최소 54개 지자체가 이런 유사 사업을 했는데 54개나요? 네, 그 성적표가 처참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852명이 참여해서 결혼까지 간 커플이 단 12쌍, 2.8%에 불과했습니다. 2.8%. 전북 군산시는요.
결혼 성사율 0%를 기록하고 사업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이건 그냥 반복이 아니라 실패의 실증이네요, 정말. 그렇죠. 다른 곳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고양시가 왜 또다시 우리 세금을 들여서 똑같이 따라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실패의 원인도 명확합니다. 저출산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피터 맥도날드나 에스핑 안데르센 그리고 OECD 보고서들은 한결같이 지적합니다. 네, 저출산의 원인은 만남의 기회가 부족이 아니라 높은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끔찍한 보육 환경, 여성에게 전가되는 돌봄 부담 같은 구조적 문제라고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계속 기침용만 처방하고 있는 셈이군요. 맞아요. 본질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까지 발생했다면서요. 심각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여성 참가자 모집이 극도로 어려워지니까 여성 공무원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신원보장이라는 명분은 결국 손쉽게 공무원을 동원하기 위한 핑계는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정점에는 세 번째 쟁점, 행정의 오만함과 무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 시의회에서 이미 2번이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2번이나요? 네. 그런데도 기획정책과는 근본적인 문제 개선 없이 또 세 번째 똑같이 밀어붙이고 있죠. 예결위 심사 과정을 보면 사업 대상에 대해 말을 바꾸고 왜 출생률이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타 지자체 실패 사례는 분석했는지, 학계 연구는 겸토했는지, 정의의 문제는 고민했는지, 그렇죠. 기고문을 보면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건 행정의 학생 능력 부재이자 책임의식의 실종입니다. 민선 8기 고양시가 내건 구호가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 행정입니다. 지금 이런 구호와는 정말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청춘 톡톡 사업은 첫째, 정의롭지 못한 사업, 둘째, 비과학적인 사업, 그리고 셋째, 학습 능력 없는 사업.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제 우리가 어떤 행정을 원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송교근 의원의 기고문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 시민들에게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이 안정된 직장을 가진 소수만을 위해 쓰이는 것이 과연 정의롭습니까? 네.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 앞에서 우리 시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고양시 행정빛날 리포트였습니다.